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중증 상위 군인들이 70년대 집단으로 거주했던 진해 웅동 청룡마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인데 지난번 방송 마산 벼감지 훈련과도 관련된 사연이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던 뭐 노가리 뭐 이런 거 좀 많이 생략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마산 벼감지 해병대 바위에 사연이 나간 이후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첫 번째, 마산 벼감지는 374기 저희기수가 마지막으로 갔고 79년 3월 중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374기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댓글의 내용을 보면 374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375기부터는 창원의 상남훈련소를 가긴 했습니다만 마산 벼감지에서의 유격훈련은 안 했다. 즉 포항의 후반기 교육, 포항 벼감지에서 훈련을 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그곳 마산 벼감지의 기억은 기름 냄새 나는 보리밥과 쥐잡기 했던 것밖에 없다는 내용과 또 다른 분이 마산 벼감지는 좁은 골짜기에 각종 유격 시설들이 있었고 잠은 건물 시멘트 바닥에서 11월의 산골짜기 바람을 맞으며 발발 떨면서 새우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께서는 총 8주 동안의 신병훈련 기간 중 5주차에 상남 특교대를 갔고 상남에서 일주일간의 기간 중 2박 3일을 벼감지에서 훈련을 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걸로 봐서 기름 냄새 나는 보리밥을 최소 대여섯 끼 이상 먹어가면서 시멘트 바닥에서 두 밤을 잤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상남 훈련소 및 벼감지 훈련장과 관련해서 당시의 소대장들이 했던 말, 예를 들면 여기 진해 훈련소는 하얀 명찰들이 있어서 봐주지만 상남에 가면 모두 빨간 명찰 뿐이다. 다들 죽었다고 복창해라. 라는 말. 아울러 당시 소대장은 진해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함부로 기합을 주지 않았으나 상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상남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인나게 빠따 맞았는데 소대장이 여기는 해병대 구역, 너희들 빠따 맞고 죽어도 뭐 이런 살떨리는 말을 했다는 댓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76년 3월 살얼음이 언 하수구에서 좌로 우로소 이동. 처음에 훈병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대섭 소대장이 시범을 보이는데 안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등 이렇게 해군에 통합된 이후라 해병대 소대장들도 해군 시어머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남이나 벼감지에서는 여기는 해병대 해방구, 즉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고생을 했다는 기억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당시 오 소대장이셨던 분께, 오 소대장이라고 하면 누구지 바로 아시겠죠? 아무튼 이분께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그때 왜 그렇게 고롭히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눈물 나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진해 웅동에 있었던 월남전 참전 해병대 중증 상위 군인들의 마을, 청룡마을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청룡마을 초기에는 새마을 또는 새마을이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이 청룡마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습니다만 이 마을을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로 많지 않았습니다. 병 240기를 전후한 기수에서는 훈련소 시절 정규과업은 아닙니다만 훈련병들이 이 마을에 가서 하루나 이틀 밤 자면서 해병대 선배이신 상위 군인들을 위해 마을을 정비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번 벼감지 사연을 소개하면서 제가 당시 훈련병들은 훈련 도중 훈련소 밖으로 나갈 기회가 덕산 사격장, 상남훈련소, 천자봉 행군 이렇게 3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12km 무장구보, 또 진해항 그 함대 견학 이렇게 2번을 더 나갔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240기 전후의 기수에서는 훈련병들이 이 청룡마을에 가서 지원을 했다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댓글에 상남훈련소에 가서 해병빵을 한 번에 무려 50개를 먹었다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청룡마을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청룡마을은 어디에 있었을까? 위성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아래쪽 진해훈련소로부터 북쪽으로는 여기 눈물고개, 여기를 넘어서 예전 지명으로 여기 창원 상남훈련소, 그리고 역시나 예전 지명으로 마산, 이 팔룡산에 벼감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훈련소에서 멀지 않은 여기에 덕산 사격장, 또 천자봉이 있고, 남쪽으로는 여기 이제 행암, 저희 때는 12km 구보를 이 행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명들이 이제는 다 그리운 지명들이 되었죠. 저만 그런가? 아무튼 청룡마을은 진해에서 이 천자봉 동쪽, 지금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마천동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이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지역을 웅동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웅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창원군 웅동면이었는데 1983년 진해시로 편입되었다니까 청룡마을이 있었던 70년대에는 창원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상당히 골짜기죠. 이 산들이 전부 500, 600고지들이에요. 지금은 해군 야전교육훈련대, 줄여서 해군 야교대가 위치해 있는데, 해군 장교 부사관 병들의 사격, 화생방, 유격 기초, 이런 훈련을 여기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1971년 봄 이후에 입주를 시작했을 이 청룡마을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200편 넘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관련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경우는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청룡마을의 모습은 당시 현장을 직접 가보신 분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래 이 청룡마을은 70년대 초반 아주 오지였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격장이 들어와 있겠죠. 아무튼 그 자리에는 민가가 몇 채 있었고, 주변에는 밤나무가 한 100여 그루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남전이 서서히 끝나가면서 해병대에서는 딱히 갈 곳이 없고, 또 이 상위 군인들을 보살펴 줄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따로 모아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위 군인들의 나이가 주로 뭐 20대 초반, 많아봤자 20대 중반, 그런 미혼자들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식들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태. 물론 이런 거는 당시 원호처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70년대 초반 지금과 같은 보훈 업무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했고, 당시 해병대에서는 국방부 소유의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민간인 몇 집을 내보내고 해병대 중증 상위 군인을 위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군 그 교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제가 이 마을이 최초 만들어진 시기를 1971년 봄 이후라고 보는 이유는 병 230자 초반까지의 분들은 훈련소 시절 이 마을에 가서 각종 지원 업무를 했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230자 후반 기수들이 신병훈련 도중 단체로
이 마을에 가서 하루나 이틀 밤 자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을 정비하거나 땔감을 준비하는 등의 일을 했다는 걸로 봐서 저는 이 청룡마을의 시작을 71년 봄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은 몇 분 계십니다만 실제 들어가서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또 주민들과 교류를 했다는 분은 딱 2분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이 2분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한 분은 병 241기, 병과는 공병인데 진해 훈련소를 수료하고 후반기 공병학교 특과 교육을 가기 전 공병학교의 교육과정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20일 정도 딱히 어디 갈 데도 없는 애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공병병과는 노가다를 많이 해서 그런가 덩치가 제법 좋았다고 하는데 이 241기 공병병과 30여 명의 2등병들이 청룡마을에 들어가서 정확히 보름 동안 힘 좀 썼다고 합니다. 241기가 후반기 교육을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시기는 71년 10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병 193기, 이분은 고향이 이 청룡마을 바로 근처이신데 지금도 그쪽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인데 전역 후 마침 그 마을에 자신의 동기생인 병 193기 2명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상위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주 그 마을을 찾아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 2분은 70년대 청룡마을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2분의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청룡마을에는 60명 정도의 상위 군인이 입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집이 60채가 됐다는 뜻이겠죠. 마을회관도 있었고 공동우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60채 정도였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라면 큰 건물을 한두 채 짓고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어울렸을 것 같은데 상위군인 한 명당 집을 한 채씩 주었다는 사실, 이건 그분들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한 사람당 한 채의 집을 지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중증 상위군인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역시나 해병대에서 결혼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즉 모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과 상위군인들이 단체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분들의 직업, 신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 이 60명 정도 되는 상위군인 중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일설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망가졌다느니, 또 다른 얘기로는 애당초 여자들은 남자들이 받는 상위 연금 때문에 온 거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돈을 챙기자 그냥 도망갔다느니 이런 소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최초 60가구 정도 됐던 마을은 서서히 줄어들어서 241기 공병병과 2등병들이 지원을 나갔을 때는 전체 가구가 20집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30가구 이상이 다 파탄 나거나 30명 넘는 여자들이 다 도망가고 딱 20집 정도만 남은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끝이 좋지 않았던 부부들도 제법 있었겠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부부가 이 동네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 외지로 나간 경우 역시나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도 몇 집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모든 가정이 불행했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자들 중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 아래 웅동까지 내려가서 술 취하면 그 골짜기까지는 당시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이니까 지서에 가서 오토바이에 나를 실어서 청룡마을까지 데려다 달라 뭐 이러면서 깽판을 놓는 경우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 아주 피곤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241기 공병 30여 명이 마을에서 보름 동안 지원을 해주던 어느 날, 이분들은 취사도구라든가 쌀, 부식 이런 걸 다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지원해 주러 갔는데 거기서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 제보자께서는 주로 그 상위군인 선배들과 막걸리를 마시거나 바둑을 두어주는 정도, 즉 동기생들은 노가다 하는데 이분은 놀았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자기와 같이 바둑을 두던 그 상위군인 선배가 책을 읽고 있기에 살짝 들여다보니까 아주 두꺼운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 상위군인 선배께서. 그래서 이걸 진짜로 읽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그 선배의 대답은 자신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고 거기서 두 다리를 잃었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노라며 깊은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241기 당시 이등병은 그 선배의 젖은 눈빛과 한숨, 그리고 두 다리가 없어서 위태롭게 앉아 영어 원서를 읽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의족이나 의수 이런 걸 착용한 분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중증 상위군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 싸구려 연필 팔로 와서 한쪽 손에 이렇게 쇠 깔쿨이 낀 그 상위군인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분들이 물건을 내놓으면 무조건 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나마 걸을 수 있는 분들, 하지만 진해 청룡마을에 계셨던 월남전 참전 해병대 상위군인 선배님들은 대부분 혼자서는 움직이기도 어려운 중증장애, 사연을 소개하는 저 역시나 마음이 아주 무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서두에 상남훈련소에서 해병빵을 50개를 먹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것 때문에 청룡마을의 존재 또한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도 바꿀 겸 이 해병빵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병빵 또는 청룡빵이라고 불렸던 이 신병훈련소 빵은 지금까지 소개한 청룡마을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나는 해병빵 공장장이었다 라는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본인이 직접 왕자식당에서 해병빵을 만들었다는 이분은 병 220기, 근데 이분은 병 250기까지는 자신이 만든 해병빵을 먹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972년 6월까지는 해병빵을 해병대 훈련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훗날 청룡마을에서 청룡빵을 만들었다는 걸로 봐서 저는 그 시기가 빠르면 73년 초, 어쩌면 늦어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전인 73년 10월 이전부터는 청룡빵을 청룡마을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제가 추정이라고 하지만 청룡마을에서 만든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를 그렇게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해병대에서 이 청룡마을 상위군인 선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미 설병들인 훈련병들이 가서 힘쓰는 일을 도와주는 거, 이거 말고는 오직 청룡빵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빵을 많이 먹는 일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 방송에서 청룡빵이 설사빵이었다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빵을 한꺼번에 무려
50개를 먹었다는 훈련병, 훈련소 소대장들이 제대로 훈련병들을 통제했다면 이렇게 무식하게 빵을 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50개까지 먹을 수 있었다는 건 물론 매일 그렇게 먹었다는 뜻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남 훈련소에서 잠깐 제한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입대할 때 현금을 보관하고 받은 군표로서 빵을 살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 빵을 파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군표는 현금이 아니죠. 그렇다면 훈병들로부터 받은 군표를 당시에는 군표고 뭐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소대 향도를 통해서 각자 먹은 빵을 일단은 외상 처리하고 나중에 군표로 갚는 뭐 그런 단체 급식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걸 보면 빵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군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훈련소 측과 모종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게 당시 훈련병들의 증언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은 훈련소 측과 빵을 파는 사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당시 훈련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훈련병들이 빵을 많이 먹도록 가급적 많이 먹도록 조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해병대 상위군인 선배들이 만드는 해병빵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도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빵을 50개까지 먹고 밤새 설사를 했지만 훈련병이 지불한 빵값은 상위군인 선배들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그 선배들을 위해 빵을 많이 먹이고자 했던 훈련소 소대장들의 마음씨가 역시나 제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빵을 제법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상남 넘어가는 길 일부 기수는 눈물고개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나 빵을 파는 분들은 청룡마을 상위군인 선배들의 부인이었겠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훈련소 소대장들의 얘기, 즉 진해에서는 하얀 명찰이 있어서 우리 맘대로 못하지만 상남을 가게 되면 거긴 해병대 구역, 너희들은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 말 속에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상남훈련소에서 해병대 훈병들은 해군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소대장들의 엄청난 빠따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해병대 구역이었기에 해병들은 선배 상위군인 해병들이 만든 빵을 마음껏 먹었다는 사실, 저는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사연을 소개하니까 혹자는 해병대 이 새끼들 또 구라치네. 야 인마 빵을 어떻게 50개씩이나 처먹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남들 얘기라고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 몸무게가 69kg, 그런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64kg가 되더라고요. 제 키가 174. 174 맞아요. 173.5면 반 올림을 해야지 그걸 반 내림하는 놈도 있어요. 시간 없어요. 따질 걸 따지셔야지. 아무튼 그런데 64kg면 요즘 애들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뼈다귀만 남았다는 뜻이죠. 뼈다귀가 아니라 근육만 남았다. 뭐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관하고 휴가 갈 때도 64kg를 유지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휴가 나가자마자 친구 두 놈이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우리들이 다 사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거. 저는 이상하게도 통닭, 짜장면 이런 것보다는 빵이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원 없이 도대체 내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제 자신을 시험해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독산동 그 말미고개, 서울에 안양하다 보면 말미 다음 방미잖아요. 그래서 저 말미고개 거기 저 삼익 아파트가 있고 그 육교 맞은편 거기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정확히 30개를 먹었습니다. 단팥빵, 소보루 이 두 종류만 진짜예요. 30개
그런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제가 30개 먹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구라치는 뭐 그런 놈이 된 거죠. 해병대 구라. 이렇게 한 10년인가 뭐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 제가 먹었던 이 30개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나 그때 30개 먹은 거 맞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13개를 30개를 뭐 이렇게 착각했나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13개를 먹었다고 해도 안 믿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30개를 먹든 13개를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하긴 지금은 뭐 3개만 먹어도 이제 뭐 밥 못 먹죠. 배 빵빵 해가지고. 이러면서 저의 빵 최대 섭취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소개한 그 댓글, 그분은 50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50개를 먹었는데 왜 어째서 뭐 이런 식이에요. 원래 거짓말을 하면 뭐 썰이 길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쿤썰 이주석, 이 자식 지도 해병대인데 뭐 그딴 걸 물어봐.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맞아. 내가 30개 먹은 게 맞아. 그러면서 다른 몇 분한테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때는 실무에서 빵 30개를 15분 안에 먹는 그런 내기가 있었어. 열에 9은 다 먹지. 그건 기본 아니야? 대부분 이런 대답이셨고 62년에 입대하신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빵 30개? 그거 빵 하나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면 그게 얼마나 돼? 그냥 한 입에 이렇게 팍 던져놓으면 꿀꺽 넘어가는 거지. 우리는 말이야 일주일에 건빵을 한 봉지 반씩 줬는데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 원산 폭격 꼬나바가한 상태에서 물 없이 전부 먹었다니까. 응? 그거에 비하면 앉아서 빵 30개 먹는 건 장난 아니야? 어디 가서 빵 30개 먹은 거 자랑하지 마. 그거 안 믿는 놈들은 해병대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빵 30개 가지고 떠들지 마.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여러분은 몇 개까지 잡숴 보셨습니까?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저녁 때 빵을 좀 사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진해 청룡마을과 청룡빵의 사연을 통해서 해병대 중증 상위군인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했던 당시에는 몰랐겠으나 오늘 비로소 알게 되셨을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봤습니다. 청룡마을은 70년대 후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해군 훈련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해병대 선후배들 간의 멋진 모습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 저 역시 즐거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